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걸 두 개를 봅시다. 두 개를 보자고요. 자, 두 개를 보자는 게 뭐냐면, 그냥 대한민국에는 정치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직,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정치인들 있잖아요. 되게 좀 그래요. 옛날에는요, 80년대, 90년대에는 여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누구한테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론을 위해서. 기자들한테 정말 공을 들이죠. 기자들 만나고, 기자들 자기 사람으로 감으려고 정말 공을 들이는 거. 그게 여론전에 다예요. 그래서 조중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 KBS 9시 뉴스 이런 데 시청률, 9시 뉴스 데스크 이런 게 시청률이 20-30% 나오던 시절. 그럴 땐 기자가 왕입니다. 기자가 왕. 기자가 곧 여론이었던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대의원이다 뭐다 해서 그 조직적인 거 뭐 이런 얘기 한참 했고, 그러면요, 지금 정치에서 여러분, 기자들 물론 잘 정치인들이 관계 맺어야겠죠. 그게 1번인데 지금은 그거 말고 대중하고 소통할 때요. 일단 유튜브도 있죠. 팟캐스트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커뮤니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 그런 거에서 여러분 작업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명 댓글 작업하죠. 이게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치 조직, 그러니까 우파는 조직이 그냥 개판이 나 있어서 그냥 그 개인기로 당협위원장들의 개인기, 누구의 개인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개인기들 엔드 플러스 그냥 스펙이에요, 스펙.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한테 스펙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선거 조직에서도 밀리고 스펙에서도 밀리면 조지는 거야. 응?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에서 댓글 조작 사건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이 됐건, 드루킹이 됐건, 그리고 또 오늘 뭐예요? 남욱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후에 직원들에게 댓글 지지하고 온라인 선거운동 동원 정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일명 외곽 조직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이제 저런 거 이제 그래요. 제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똑같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댓글 작업 독려하는 건 똑같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거요. 그러니까 가장 있잖아요. 저 공개적으로요. 기계만 쓰지는 않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 가서 김어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밭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가서 악플 달아라. 저 그 밭갈이랑 해가지고 노딱 붙은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에 있을 때 노란 딱지라는 걸 구경을 못 해봤어. 근데 노란 딱지라는 걸 구경을 못 해봤는데 제가 그때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이죠. 그냥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난리치고 민주당 탈당한 다음에요. 김어준이 바꿔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페이크 뉴스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더니 제가 노딱이 광고 수익이 한 달에 한 1200에서 2000만 원 정도 광고 수익이 나던 인간이 그냥 다 노딱이 붙고 광고 수익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렸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좌표 찍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밭갈이를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악플 달라만 시켜요? 댓글 달라고도 시키고 뭐라고. 그렇게 김어준이 하고 인간들이 기계만 안 쓰면 그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가서 댓글 씁시다 하고 이러는 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돈을 주면 불법이지. 돈을 주면서 댓글 달으라고 시키고 그 내용도 이 문구 그대로 쓰세요 하면 불법인데 이런 식으로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건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에서 그러는 게.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돈 주고 하는 걸 안 하겠어요? 돈 주고 동원하는 걸? 그러니까 아주 개판이 나는 거지, 개판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역선택 얘기를 하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없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여러분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경선 같을 땐요 역선택 있어. 역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민주당 팟캐스트나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하는 날이고 전화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화 열심히 받고 여러분들 알아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역선택을 장려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데일리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지하십니까? 이럴 때 이런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들어온 그건 아닌데 실제로 경선이고 막 일정이 정치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약한 후보를 골라 잡는 민주당의 역선택은 경선에서는 들어와. 경선에서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지령이 내려왔을 때와 지령이 안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늘 무슨 여론조사가 하는지 그런 거 일상적인 거는 그거는 여러분 역선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일 때 얘네들이 오늘 국민의힘 경선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잘 받아주시고 뭘 해주세요.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한 못해도 2, 3% 많으면 3, 4% 5%는 안 넘을 것 같고 이게 제 감인데 이걸 누가 통계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니까 일정 정도의 승패를 가를 정도의 접전이라고 하면 승패를 가를 정도의 역선택은 들어온다는 얘기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걸 모르겠는데 정치에서 조직과 여론 이거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아니 그냥 투명하고 담론으로 승부가 안 되고 이렇게 꼭 동원된 쪽수로 지랄들을 해야 시위도 쪽수에 무지하게 연연하고 여론조사도 쪽수에 무지하게 연연하면서 각종 무리수들을 써대고 정치 돌아가는 게 너무 지질이야 지질.